안녕하세요. 유튜브가 버린 채널, 조회수가 폭망한 채널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바의 24년 1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카바는 1분기 259밀리언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역대 최고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카바 주식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가장 높은 매출이 발생하고요. 2, 3, 4분기 때 약간 플랫한 매출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3년도에도 2, 3, 4분기는 플랫하게 매출이 나왔죠. 자, 이런 계절적 특성을 가진 카바는 전년도 동기 대비 28%, 저번 분기 대비 46% 성장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죠. 특히나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밀리언에서 완연하게 14밀리언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레스토랑 주식이 순이익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바로 감가상각 때문에 그런데요. 감가상각이 거의 17밀리언에 달하기 때문이죠. 그 말은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매장 수는 14개, 11개, 19개, 이번 분기에는 14개가 증가했고요. 265개에서 323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15개 정도 매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장당 매출은 아까 보셨듯이 1분기 때 가장 매출이 좋기 때문에 0.8, 그리고 기타 분기는 0.6, 그래서 약 0.6에서 0.8 정도 분기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네, 맞습니다. 이 카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젠 Z 밀레니엄 세대가 58%고 42%는 젠 X, 그러니까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식당이라는 거죠. 엘프, 셀시어스, 마마 크리에이션, 명확하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은 언제나 성공하더라. 또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이 레스토랑을 더 좋아하며, 특히나 기존 레스토랑과 달리 어떻습니까? 배달해주는 비중이 약 17%나 되고요. 그 다음에 픽업, 그러니까 차를 끌고 와서 가져가서 집에서 먹는 사람들이 20%에 달합니다. 자, 그리고 63%가 레스토랑 안에서 음식을 먹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회사는 훌륭하게 이커머스, 딜리버리 쪽에 특화되어 있다. 또한 점심의 비중도 높고 저녁의 비중도 46%나 되죠. 이 회사는 지중해풍 음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부 쿡 위드 파이어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랜 베이스드 식물들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회사의 대단한 점은, 자, 소비자들이 저소득층, 그 다음에 고소득층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레스토랑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 고소득층은 상관이 없는데 저소득층이 좋아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패스트푸드의 주 고객은 저소득층이죠. 이 저소득층들이 어떻습니까? 패스트푸드점에 가지 않고 카바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인 거죠.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미국 남동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확장해 가고 있으며 지금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쪽으로 지금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은 서부 중심, 그리고 중부 중심, 그리고 북부로 확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도 아직까지 굉장히 열려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자산 같은 경우는 IPO 이후에 1빌리언까지 증가했으며 부채는 424밀리언, 그래서 부채 비율은 73%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현금 흐름을 보면 23년 2분기 IPO 된 이후에 353밀리언까지 현금을 창출하면서 천천히 소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21밀리언에서 26밀리언이었고 카펙스 투자, 그러니까 분기 평균 10개에서 15개 정도 레스토랑을 열기 위해서 투자되는 금액이 39밀리언, 33밀리언이었죠. 자, 그러니까 약 10밀리언 정도 갭 차이가 났었는데, 자,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38밀리언의 현금 흐름, 그리고 어떻습니까? 카펙스 투자는 34밀리언 나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내에서 이제 레스토랑을 늘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는 현금 소진 없이 자본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PS 레이쇼는 9.4,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죠. 자, PER도 1212, 173으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고 성장률과 비교해봤을 때도 아주 주가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젠 Z세대들의 인기,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어필되는 점이 엘프나 셀시어스처럼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ROE와 ROA는 5.5 그리고 9.6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레스토랑 확장에 카펙스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낮은 것이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주식 보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게 하는 편인데요. 지금 현재 분기당 약 3일년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주식의 숫자 같은 경우는 IPO 이후에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1억 1,700만 주 그리고 이번 분기는 114밀리언을 기록했습니다. 자,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35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23년 2분기 때 0.18, 0.05, 0.02, 0.12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카펙스 투자가 많고 건물 자산이 많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순이익이 급격하게 올라오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주식의 비중 같은 경우는 IPO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자의 비중이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IPO 되고 몇 개월 안에 내부자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관 같은 경우는 79% 보유하고 있고요. 개인이 18% 보유하고 있습니다. 숏 비중은 언제나 이런 고밸류에이션, 고성장 주식에는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끼어있는 숏 비중이죠. 11%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번 분기에 가이던스를 증가시켰는데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이 많기 때문에 순이익이나 매출로 표현하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에비터 같은 경우는 92밀리언에서 105밀리언까지 증가 제시했고요. 약 14% 증가했습니다. 자, 매장수는 이번 연도 52개에서 54개, 2개를 늘려서 더 많이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번 Q1에 14개의 레스토랑을 새로이 오픈했고요. 다음 분기에는 5개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스테이크 신제품, 이 뉴 그릴 스테이크라는 이 제품을 2년 동안 준비했다. 이 저녁 메인 디쉬를 무려 2년 동안 준비했고 이것이 앞으로의 매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 매장 매출 같은 경우는 2.3% 증가했고요. 이것은 3.5%의 가격 인상 그리고 1.2%의 트래픽이 감소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장 매출은 2.3%를 잃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원들 원금은 8% 인상을 단행했다라고 합니다. 아, 정말 이 회사에 취직하고 싶네요. 저는 20년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8% 인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그리고 이번 분기 가이던스는 동일 매장 매출 증가를 6.5%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분기 카바의 실적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올렸다는 것이죠. 자, 6.5%라는 이 엄청난 매출 성장은 가격을 올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트래픽, 매출의 강세를 반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 출시 영향을 감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크를 2년 동안 준비했고 12월 달부터 테스트를 계속 진행했었는데 이 반응이 엄청났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자신감으로 가이던스를 14%나 올렸다는 것이죠. 이 미국의 레스토랑 섹터, 이런 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중해 음식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매우 강력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마마 크리에이션 할 때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이 레스토랑을 안 가더라. 그리고 간편식으로 넘어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레스토랑의 비싼 팁,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소득층들이 가질 않습니다. 레스토랑을 가지를 않는데 우리 카바한테는 오더라 이거죠. 오히려 강력해지고 있고 중산층도 많이 온다. 이것이 바로 가이던스 상향 근거다이죠. 이 저소득층들이 보통 가는 데가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버거킹이다. 자, 그런데 왜 거길 안 갑니까? 가격이 카바하고 별반 다르질 않아요. 자, 그러면 더 건강한 카바 제품을 사더라 이거죠. 자, 그 말은 지금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분기 때 처음 시카고라는 지역에 레스토랑을 오픈했는데 정말 반응이 미쳐 날뛰고 있다. 엄청난 지역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자,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지점. 그러니까 픽업을 하려면 드라이브 스루가 있어야겠죠. 이 지점은 38개 지점이 있는데 보통의 매장보다 10%, 15% 매출이 더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도심지 안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만들기 어렵죠. 자, 그러나 도심 외곽지 전략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스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자, 둘 다 통하더라는 거죠. 도심지 안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도심 외곽지에서 딜리버리를 하고 드라이브 스루를 하고 이런 전략도 카바는 다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심 외곽지 전략만을 취할 이유가 없고 도심지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시카고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설치했는데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치폴레나 이런 레스토랑들과
무리하게 경쟁해서 높은 임대료를 좋아하는 곳은 안 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백화점 안에 레스토랑 매장 경쟁 입찰하는데 우리 카바도 들어가겠다라고 치폴레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지역은 니들이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도심지에 해도 되고 도심지 외곽에 해도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비싼 임대료를 막 내면서 경쟁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회사는 최저임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월급을 8% 올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다 올렸고 그 올린 게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아닌 다른 지역의 직원들 월급도 올렸다. 왜냐? 직원들이 월급을 많이 줘야 타사 경쟁력 제고가 확보된다는 것이죠. 직원들이 친절하고 정확하고 요리, 특히나 이제 지중해 요리이기 때문에 거의 다 불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패스트푸드보다 훨씬 더 요리 기능이 강화되고 굉장히 힘들겠죠. 제가 이렇게 서브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저는 정말 거기 있는 직원들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정말 엄청난 다양한 음식 재료에 뭐는 이렇게 해달라, 뭐는 저렇게 해달라. 엄청나게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직원들이 맞춰가지고 주문을 해주고 맞춰가지고 제품을 만들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저 같은 머리는 도저히 그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마마크리에이션에서도 똑같이 나왔지만 치킨 부분에서 압력이 있다. 그러니까 치킨 도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진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이런 데가 비싸져 가고 있다. 카바 음식이나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이 비슷한데 저소득층들이 거길 가겠냐 여길 오겠냐. 그러면 우리 걸 먹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소득층들도 건강한 음식을 먹길 원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택하고 있다. 그래서 카바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까지 모든 소득 계층에서 선택을 받고 있다. 자, 어떻습니까? 30%대의 높은 매출 성장을 보여준 카바. 미국의 중부, 서부, 그리고 북부 확장할 룸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규 지역 런칭 시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즉각적인 매출 확대를 이뤄낼 수 있다. 현금 보유량이 IPO 후 충분하고 감가상각을 포함해도 이제 벌써 이익 구간에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나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고 이런 젊은 층에게 호응을 받는 여러 주식들, 엘프, 셀시어스, 마마크리에이션 이런 주식들을 봤을 때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자, 비싼 패스트푸드 가느니 카바 가겠다라는 게 증명되었고 특히나 요즘 저소득층들은 레스토랑을 잘 가지 않고 있는데 많은 비중의 저소득층들이 배달 음식으로 카바를 선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을 계속 지켜보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바 정말 35달러에서 91달러까지 정말 추세적 우상향을 나타냈던 이 주식, 제가 식음료, 소비재 이런 전문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주식을 이제서야 투자한다는 게, 이 주식을 계속해서 흘겨봤다는 게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21선 도달할 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카바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했고요. 지금 추세적 상승을 가고 있는데 장기적인 추세선 상단을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 염두에 두고 투자하면 좋겠죠. 실적은 분기당 한 번 발표하지만 주식의 가격은 그 사이 무수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종목별 주요 맥점을 제시하고요. 손익비가 높은 변곡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종목 발굴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고요. 종목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공개를 통해서 멤버십 분들의 투자 원칙, 비중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변조되지 않은 저의 목소리와 함께 소통하는 멤버십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같이 동행하고 있으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도전과 용기를 멤버십을 통해서 함께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저 채널의 멤버십 클릭 혹은 혜택 보기를 클릭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